자, 창업 천만 시대라고 하죠. 청년 창업, 실버 창업, 여성 창업, 소자본 창업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창업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창업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관심은 있지만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창업 바로 알기 프로젝트! 우선 시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니까 어떤 상권이 좋은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상권이 좋을까요? 덜 유행을 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혹시 300만 원으로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만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쌓아서 개인적인 그런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창업 고민의 해결사 김태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 전문가 한국창업센터 대표 김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창업 상담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어떤 걸 물어보나요? 네, 아무래도 뭐 방송에 나왔지만 뭐 업종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이템 그리고 또 어떤 상권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네,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컨설턴트를 창업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얼마나 많습니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뭐 1년에 거의 95만 명 이상이 창업을 시도하고 계시고 네. 또 83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전문적으로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창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필수 요소,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좋은 입지에서 창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공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예, 그 맞습니다. 상권을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창업에 실패하지 않는 비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대박집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겨우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수치로 아주 희박한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창업 강연을 맡게 된 창업 전문가 한국창업센터 대표 김태환입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창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예비 창업자분들을 모시고 육가 원칙을 접목하여 창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잠시 표를 보시면 지금 창업 시장의 현실을 바라보면 1년에 95만 명 이상이 창업을 시도하고 계시고 또 83만 명 이상이 창업에 실패를 하고 계십니다. 창업을 하신 후에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1년에 무려 30%, 또 2년에 무려 45%, 3년에는 무려 55%나 되는 확률입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성공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계시지만 창업 성공률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창업 후 성공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대박집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겨우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수치로 아주 희박한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는 인건비 유지, 또 월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며 또 60%는 업종 변경 및 폐업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 60% 중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게 이 60%의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초보 창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육가 원칙 창업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 창업하기라고 하는 건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입니다. 예, 어느 상권에서 창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입지에 대한 그 상권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권 분석하기 가장 좋은 그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 분석,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입지 분석, 업종 분석, 그다음에 유동 인구, 거주 인구, 그래서 그 점포가 언제 매매가 됐고 폐업이 됐는지 점포 이력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권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예정 점포의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상권의 범위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상권으로는 거리로 보면 500m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주 고객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상권입니다. 그리고 2차 상권 같은 경우는 1km 미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고객층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차 상권은 1km 외곽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맛집이 아닌 이상 사실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상권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로드 상권, 또 저희가 자주 들르는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특수상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로드 상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알아보셔야 될 게 오피스 상권이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을 타겟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고 점심 저녁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또 커피 전문점, 그럼 디저트 카페 이런 아이템이 좀 좋을 수 있겠고요. 저녁에는 이제 회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깃집이라든가 또한 음식점이라든가 뭐 치킨 호프, 그리고 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뭐 당구장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에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조금 이제 주말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상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피스 상권은 월세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고정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추천 상권으로는 뭐 여의도라든가 뭐 테헤란로, 또 명동, 또 종로, 또 여기 상암, 또 뭐 디지털 단지, 뭐 분당 이번에 생긴 뭐 테크노밸리, 이렇게 좀 오피스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대형 건물 안에 있는 아케이드 뭐 이런 데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오늘은 또 뭘 먹을까?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다 보니까 그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그러한 대형 아케이드 안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에 모여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고객들이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권입니다. 번화가 상권은 강남같이 그 번화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권으로 미팅이나 그 만남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권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층이 아주 강한 게 특성이며, 그리고 좀 평일 저녁이라든가 주말에 매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으로 서울 5대 상권이 있습니다. 뭐 강남, 또 명동, 홍대, 종로, 또 건대, 그리고 요즘 뭐 이태원이라든가 신촌 이런 데 상권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상권들 같은 경우는 평수도 상당히 크고 초보 창업자가 접근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으로 오픈을 하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창업하시기에는 훨씬 더 적합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세권 상권입니다. 역세권 상권은 뭐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모이는 상권인데, 여기는 특성이 고객에 대한 그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라든가 뭐 분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또 대부분이 1인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1인 타겟층을 공략하시는 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 상권으로 뭐 주택가 상권도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창업을 좀 시작하실 수 있고, 또 창업 자금이 다른 상권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 이렇게 창업 자금이 저렴한 만큼 경쟁 업체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먼저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템이 없는지 또 찾아서 제가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템 경쟁력을 갖추셔야만 타 업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권 상권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근처로 이제 만들어지는 상권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평일과 또 주말의 매출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특히 대학생들을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아주 민감한 상권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많이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년 중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라든가 개학 때라든가 이렇게 매출력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창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특수상권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창업자분들께서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많이 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를 가시면서 시장을 보고 또는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2차적으로 소비를 일으키는 타겟층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상권의 가장 큰 특성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늘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 안에서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상당히 좋겠고요. 또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입지 선정, 또 아이템 선정, 이런 부분들을 가장 또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기는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판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좀 독점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상권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실패율을 좀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렇게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업종과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잠시 표를 보시면 선호 업종을 좀 조사해 본 결과 일반 외식이 40%, 카페, 디저트 업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28% 정도, 거의 대부분의 60, 70%가 사실 마실 거, 먹을 거를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먹을 게 좀 남는 장사고, 또 마실 게 또 먹은 다음에 또 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요즘 또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중요함이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비싼 명품이라든가 소모품을 많이 안 사고 의류는 좀 많이 안 사지만 요즘 좀 먹을 거에 대한 매출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즘 식품관이 백화점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있을 정도로 음식점과 또 이렇게 휴게음료, 또 디저트 카페들의 매출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업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커피라든가 또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이렇게 좀 메인 브랜드라는 거 많이 여쭤보긴 하시는데, 결국은 1억 원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1억 원의 점포도 구하지 못하는 비용이에요. 사실 웬만한 상권이 월세도 300, 400, 400이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월세 곱하기 1년치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해도 4, 5천씩 형성됩니다. 웬만한 자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망해 있는 점포를 구매하시더라도 점포 구입비가 2, 3천만 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커피를 한다라고 하시면 사실 12로 3, 4천만 원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개인 브랜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개인 브랜드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또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많이 염두하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천만 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 중앙관리 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같은 점포에 중간 사장으로 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또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식점이라든가 또 배달 전문 치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창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1억 5천 미만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거는 개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브랜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2억 5천만 원 정도가 준비되셔야만 창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같은데 밥 먹는데 이런데 푸드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창업을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업종이 되겠고요. 2억 원 이상 창업을 하시더라도 사실 이 서울권에서 창업을 하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자리에 보증금 내는 것도 힘든 금액이고요. 그래서 2억 5천, 3억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또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제과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도 워낙 비싸고 또 본사에서 가져가는 뭐 로얄티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마진도 많이 높기 때문에 뭐 좋은 브랜드가 반드시 성공 창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업 비용에 맞춰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선정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트렌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창업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1인, 2인 타겟층을 또 이루고 있고 또 커피에 대한 고급화 그리고 프리미엄 분식, 뭐 디저트 열풍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지방권에 있는 맛집들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강세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아이템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행하는 아이템보다는 유망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선정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대박집을 가시게 되면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 않죠, 메뉴가. 그런데 이제 쪽밥집을 가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메뉴를 팔게 됩니다. 왜? 이거 팔았다 안 되니까 저거 팔고 저거 팔았다 안 되니까 또 이거 팔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추면서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점포 구입비일 겁니다. 그래서 점포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게 그 권리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 또 권리금 절충하는 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영업 권리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라고 하는 건 그 매장에 대한 그 점포 구입비라든가 또는 입점비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닥 권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바닥 권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에는 권리금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 권리입니다. 시설 권리는 내가 창업을 할 때 실제 투자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매년 20%씩 감가상각 적용해서 권리금을 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 권리입니다. 영업 권리는 세후 내가 월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있습니다. 그 순수익의 1년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 300만 원을 벌면 1년에 3,600만 원 이게 영업 권리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 권리금을 절충할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수익 분석을 통해서 권리금을 절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잘 파악하실 때는 매출만 보실 게 아니고 그 매장에 따라 달라지는 월세라든가 또는 인건비, 또 고정비, 재료비, 가장 중요한 건 기타 잡비의 세금까지 잘 분석하셔갖고 권리금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업체와 또 저희 업체가 비교했을 때 사실 이거를 타이트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수익 분석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권리금을 무턱대고 깎는 겁니다. 사실 저희 쪽에 창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그 기밀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쪽 컨설팅 업계에서 이제 좋은 매장들을 확보하다 보면 이제 창업자분들께서는 이제 매매를 하고 싶을 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나는 1억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1억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사실 이게 권리금 부풀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때는 1억짜리 매장이 1억 3천, 1억 5천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권리금을 무턱대고 깎으라고 하는 게 권리금 부풀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1억 2천에 소개받았다. 그 매장은 점주한테 드리는 돈은 8,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 30% 깎으십시오.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그 매장을 좋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힘드시면 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타당성 분석을 해서 권리 분석을 잘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창업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자금을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창업 비용은 준비되어 있는 금액의 70% 이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총 창업 비용의 3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 대출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또는 미소금융재단에서 또는 뭐 햇살론 창업 대출 지원해주는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하시게 되면 그래도 좀 저금리로 창업 지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금액이 크면 리스크도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좀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셔서 처음부터 좀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2차, 3차로 재투자,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셔서 창업에 대한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밖에 우리가 또 상권을 선택할 때 체크할 것 네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권에서 창업을 하시면 창업 실패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주거 상권이라든가 또는 직장 생활하셨던 오피스 상권이라든가 또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형 마트나 쇼핑몰처럼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알고 있는 그런 상권 내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창업 실패를 많이 낮출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창업 비용이 낮은 게 가장 좀 특성입니다. 규모도 좀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 후에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셔서 다른 업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예.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따졌을 때 그 경쟁력이 문제거든요. 그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지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어요. 유망 아이템이 있고 유행 아이템이 있다. 네. 이런 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유망 아이템과 유행 아이템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예. 유망 아이템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거나 또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김밥에다가 고급 재료와 프리미엄 공간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분식 또 그 웰빙 요즘 하고 있는 한식 뷔페 예. 이런 걸 좀 들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아주 핫한 소주가 있습니다. 그죠? 순한 거. 예. 그게 예. 기존 소주에 새로운 과일이라는 아이템을 접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네네.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습니까? 이 퍼센테이지 나누고 이런 것도 네네. 본인이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네. 창업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창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생겨난 거고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죠. 네네. 예, 그 받는 분들 네. 좀 주의사항 우리가 예. 당연히 컨설팅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네. 받을 때 좀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네. 컨설팅 받으실 때는 이제 대부분 그냥 문의를 하시는 게 나는 얼마 있다. 나는 이런 거 커피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저희도 그게 가장 걱정인 게 예. 그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 매장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하지만 그분들이 보셨던 그런 매장들은 예. 직장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드시고 이런 상권들은 다 2억, 3억짜리 맛있는 집, 예. 또 싸고 경쟁력 있는 집 예. 이런 집을 다니시거든요. 예. 또 주말에는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좋은 데를 다니시죠. 예. 사실 거기 같은 경우도 2, 3억대에 아주 비싼 창업 비용이 드는 그런 예. 상권인데 네.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오셔서 네. 나는 그런 매장을 해달라 1억을 들고 예. 또는 5천만 원을 들고 예.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네. 대표님에게 창업이란 무엇입니까? 창업이란 네.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농사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뚱맞네요. 저는, 네. 예.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요. 아, 예. 고추 농사도 많이 짓고 예. 논농사도 많이 짓고 아, 농사까지 다 지으셨어요? 네. 오. 저는 방학 때 놀러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 농사는 아직 지금 셋. 많이 지으셨. 네. 농사라고 얘기할 만하네요. 농사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일가견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왜 농사라고 생각을 하셔요? 농사라고 하는 건 예.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텃밭을 제가 가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텃밭을 가꿀 때
좋은 아이템, 뭐 열매, 과일, 채소 이런 걸 심어서 맛있는 걸 또 수확해서 드시고 싶지만 네. 사실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그런 좋은 아이템들, 좋은 모종들도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창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예. 좋은 상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예. 그게 성공 창업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더 좋은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네. 우리가 좀 와닿게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지 마시고 예. 전문가한테 좀 상의를 좀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창업을 하셔야만 창업 성공률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객관성을 가져라. 네네. 뭐 이렇게 네네.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컨설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네네. 많은 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요 창업의 6하 원칙, 특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강연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언제, 왜인데요. 이 나머지 괄호를 채워 나가시는 게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분이면 이렇게 또 저분이면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계시니까 좀 타겟층을 제가 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제가 오늘 강연했던 부분에 가장 보람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건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 중에 사실 가장 쉽지 않은 게 정말 저도 경험해보면서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도 없고 또 모든 일을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간 금방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